잇몸 염증에 관련돼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어요. 잇몸뼈가 내려갔어요. 이걸 잇몸 질환이라고 해요. 라고 하는 건 전 세계의 치과 의사가 모두 동의한 내용이에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유튜브라는 세계에는 카메라하고 핸드폰 뭐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할 수 있죠. 이상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나 봐요. 잇몸의 염증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. 뭐 때문에 내려가요? 이가 잘못 씹혀서 잇몸이 내려가는 거랍니다. 그러니까 이는 안 닦아도 괜찮다. 교합을 잡아야 된다.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답니다.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교합이라는 건 어려운 말이에요. 윗니와 아랫니가 만나는 관계를 교합이라고 합니다. 그 누가 제일 잘할까요? 저 같은 사람이요. 저 누구죠? 교정 전문의. 그렇죠? 왜요? 부정교합을 정교합으로 만드는 직업을 가진 전문 직업인이에요. 자, 또 다른 거 하나는요. 이가 딱딱딱딱 씹혀요. 잘 씹히네. 이걸 교합이라고 하느냐? 아니에요. 교합엔 또 뭐가 있어요? 여기 양쪽에 턱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관절의 위치는 정상인가? 또 다른 거는요. 아래턱 위턱을 움직이는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근육의 움직임은 정상인가?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보는 걸 교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딱딱딱 씹어보세요 해가지고 이게 교합이냐라고 얘기하는 게 교합의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에요.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. 교합에 의해서, 교합이라는 건 이가 잘 씹히지 않기 때문에 이 특정 치아가 많이 부딪혀서 두들겨 맞아서 테두리에서부터 잇몸뼈가 내려갈 수 있느냐? 그럼요. 내려갈 수 있습니다. 그거를 우리가 외상성으로 생긴 잇몸 퇴축이라고 해요. 잇몸이 내려갔다는 거예요. 누구한테 있냐? 이가 잘 안 맞는 사람한테 다 있어요. 심지어는 7살짜리 애가 처음에 아래 앞니가 나왔는데 이게 똑바로 안 나오고 아래 윗니하고 윗니가 막 부딪히잖아요? 그러면 이 잇몸이 많이 내려가요. 다른 예에 비해서. 잇몸 질환이 없어도 잇몸뼈가 내려가는 겁니다. 근데 내려가는 양상이 다르고요. 일반적인 염증성 잇몸 질환하고요. 그 다음에 그 교합을 개선시켜주면 뼈가 올라오기도 해요. 하지만 염증성으로 내려간 건 그게 안 됩니다. 모든 경우에가 교합 때문에 잇몸이 내려가느냐?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없죠. 이런 경우는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내려가고요. 이런 경우는 교합 때문에 내려가고요.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.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게 의사의 진단이에요. 그런데 교합은 아무 상관이 없어. 이건 다 염증 때문에 이빨만 닦으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어. 거짓말 같죠? 이쪽은요? 잇몸 염증은 세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. 우리 몸에는 원래 세균이 있는 거야. 그러니까 교합만 잡아주면 잇몸 염증은 없어져. 이것도 이상해 보이죠? 사람 몸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A는 B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정상적인 교합도 있고요. 밤에 비정상적으로 아래턱이 움직이는 비정상적인 이갈이 같은 이상 교합도 있어요.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? 이 사람이 교합이 정상이 아닌데 밤마다 이를 갈아요. 근데 밤에 이 가는 걸 치과 의사가 고쳐줄 수 있느냐? 제 영상이 있습니다. 이 가리는 치과 의사가 못 고칠 수도 있다. 왜요? 심적인 문제도 있거든요.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, 제일 쉬운 게 뭐죠?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.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거. 그 중에 1번이 뭐예요? 세균 관리가 1번인 거예요. 염증을 줄이는 게 1번입니다. 이거는 의사의 도움 없이도 내가 일단 깨끗하게 닦으면 염증이 없어져요. 이거 할 수 있는 거잖아요? 근데 이건 상관이 없으니까 교합만 해야 된다. 꽤 오랜 기간 동안 치과에는 치주과라는 전문 진료과가 있습니다. 잇몸 주변부를 보는 전문이에요.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 있냐? 다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. 우리가 잇몸이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? 전 세계에 있는 치과 의사들이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? 1번, 모든 잇몸 치료의 기본은 뭐라고 써있냐? 환자를 잘 가르쳐서 눈에 보이는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막 이런 것들을 칫솔질이나 치간칫솔로 관리하는 게 모든 치료의 1번이다라고 합의가 됐어요, 이미. 이 합의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누군가가 그 사람들은 다 의미가 없고 교합이다.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말을 믿는 게 맞을까요? 물론 조금 특이해 보이는 사람 말을 믿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. 딴 사람들은 다 모여가지고 나쁜 짓 하는 것 같고 나만 착한 사람인 것 같아. 그런 걸 우리가 뭔가 이런 음모론이라고 그러죠. 그죠? 예. 물론 음모론 중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. 하지만 제가 치과 의사잖아요. 그럼 치과계에 생기는 음모론은 제가 더 잘 알겠죠. 그 치과계에 있는 음모론 중에 많은 것들이 그런 겁니다. 교합이 안 맞으면 이가 부서지고
교합이 안 맞으면 잇몸이 내려가고, 교합이 안 맞으면 목이 구부러지고 허리가 구부러지고 다리 길이가 안 맞고 전신적으로 문제가 생긴다. 그러니까 교합을 잡아야 된다. 이게 잘못된 얘기냐고요? 아니에요. 맞는 얘기인데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. 그럴 수도 있고 우리가 그쪽도 봐야 되는 거예요. 하지만 나머지 부분을 다 봐야만 이게 진정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. 치주질환의 원인은 현재까지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건 세균에 의한 염증으로 인한 잇몸뼈가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. 1번. 두 번째로는요. 많이 부딪혀서 그럴 수 있어요. 당연히 그렇습니다. 외상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.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고. 그리고 슬프지만 의사가 찾을 수 없게 갑자기 잇몸이 확 없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의사가 모든 병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. 우리 몸이 정확하게 공식처럼 나오는 건 아니고요. 근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 그랬죠? 내가 할 수 있는 거, 스스로 할 수 있는 거, 매일매일 관리하면 되는 거, 이거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마다 치석이 있어요, 잇몸이 내려갔어요, 이렇게 닦으시면 안 돼요, 이런 얘기들을 치과 의사가 다 하고 있잖아요. 내가 하면 되는 일인데 좋은 도구, 올바른 방법, 그리고 적절한 지도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제가 사실은 영상을 찍고 강의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. 조금만 노력하시면 치주과 전문의들이 만들어 놓은 치료의 첫 단계를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. 환자가 스스로 이를 깨끗하게 닦아서 표층의 염증을 없애는 일. 이게 1번입니다. 이거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치과 의사, 치주과 전문의 이런 사람들이 저 깊은 데의 염증을 치료해 주는 일. 그 다음번에는요. 이제 염증이 없어졌으면 여기 뭐 부딪히네? 교합 조정도 하고 교정 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상을 줄이려는 노력.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밤에 그 외상을 줄이기 위해서 이갈이 방지 장치 혹은 교합 안정화 장치 같은 걸 끼고 주무시는 일. 이런 다양한 일을 모든 치과에서 거의 대부분의 치과에서,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논문을 보고 그죠? 새로 나온데 세미나도 다니고 이러니까 배웠을 거 아닙니까? 이 술식대로 진행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. 하지만 저 구석 한 군데서는 내가 혼자 모든 것은 교합이 원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도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. 어느 걸 믿으실지는 그죠? 수백 년간 그리고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합의 본 내용을 믿으실 건지 아니면 음모론을 믿으실 건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. 하지만 치과 의사, 다른 데로 전문가 아닙니까?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만들어낸 연구 결과 이런 얘기들을 객관적으로 일반인한테 전달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교합이 잇몸이 내려가는데 원인이 됐냐? 됩니다.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. 그리고 그보다 훨씬 더 앞서 생각해야 될 건 가장 큰 원인인 세균에 관련된 부분을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. 어떻게 닦아야 되고 어디를 닦아야 되고 어떻게 치간칫솔 써야 되는지 있어요. 칫솔질 꼼꼼하게 하시고 치간칫솔 잘 쓰시고 지금 현재 있는 내 잇몸뼈 죽을 때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자고요. 감사합니다.